자, 창비 교과서에 있는 지금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작품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정리하면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는 단어 낱말 이게 제목의 뜻 먼저 정리하면 자, 세종대왕께서 어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래요? 몸소 지으신 이런 뜻이래요. 자, 그리고 훈민정음의 뜻은 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자, 이것을 우리가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여기서 자, 세종 임금께서 몸소 지으신 또는 만드신 지금 여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 뜻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세종 28년에 1446년이 되겠네요. 자, 이때 훈민정음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조 때 이것을 다시 언해. 언해라는 말은 그 한글로 풀이를 해놨다 이 뜻이에요. 그럼 원래 원문은 뭐로 적혀 있는 거야? 이것이 한자로 적혀 있던 거를 자, 세조 5년에 이것을 다시 이 한글로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글이 바로 아래에 있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해례본을 한문으로 지어지면 해례본이라고 하고요. 자, 한글본을 우리가 언해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언해본이 되겠죠, 그럼? 자, 한글로 풀이를 해놨으니까.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어디냐면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제 서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여긴 지금 없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는 여러분이 시험 범위는 이제 별도로 프린트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음은 어떻게 음가를 갖고, 그다음에 모음은 또 어떻게 음값을 갖고,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 거냐. 자, 이거 뒤에 나오는 이걸 예의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글로 이렇게 풀이하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어디에 실려 있대요? 바로 월인 속보라는 책 첫머리에 이 부분이 실려 있다. 이걸 통해서 자, 이 훈민정음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인지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 요자까지 정리해 놓으셨고요. 자, 다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본문에 자, 이거 읽을 때 여러분들 여기 제가 하늘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자, 이거 그래서 생종, 엉쟁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 파란색 부분은 음값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어디에만 붙여놨다? 한자 어 중에서 받침이 없는 글자에만 이렇게 지금 음가가 없는 꼭지가 없는 이응을 붙여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표기 방식을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국 정운이라는 그 서적에 봤더니 여기에 표기가 한자음을 표기할 때 이런 방식을 썼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읽을 때는 음값이 없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자, 우리 초성 글자에 우리가 이게 소리 음자란 말이야. 여기에 위에 이응도 음값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초성도 이응이 아니라 여린 히읗을 붙여놨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도 바로 뭐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동국정우시 한자음 표기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글자가 있을 때 이때 음절에 따라서 초성, 중성, 종성, 받침 요거까지를 갖추어서 표기를 해요. 만약에 초성 내지 뭐가 없다면 자 여기서 그 종성이 없다면 받침이 없다면 거기 음값이 없는 이응을 형식적으로 또는 이렇게 위에 초성은 여린 히읗 이걸 붙여가지고 초, 중, 종성을 표시를 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나랏 말쌈이 중국에 달아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나랏 말쌈.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시읒 종성체언이란 말을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체언 중에, 자, 어떤 명사나 이런 체언 중에, 뭐가, 우리 그, 받침에 지금 시읒이 숨어 있다가, 어떤 경우는 이게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암탉, 수탉, 이걸 얘기했어요. 암이나 수와 같은 이런 체어는 시읒이 숨어 있다가 닭과 같이 지긋 또는 기어 이렇게 지금 안 울림 예설 소리가 왔을 때 거기에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거센 소리 형태로 바뀌게 된 그래서 암닭이 아니라 암탉, 수닭이 아니라 수탉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라는 단어도 이것도 시읒 종성체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뒤에 나라 말싸미 할 때, 자,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는 의. 자, 관형격 조사 의 대신에 여기는 뭘 붙여놨냐면 시옷을 붙여놨네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시옷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이 되는 단어로, 자, 이걸 관형격 조사라고 봅니다. 시옷. 이거 말고도 애나 의의 형태가 또 있긴 했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시옷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옷은 왜 원래 나라 탈 때 여기 시옷 종성체언이 붙어 있는데 얘를 빼버리고 시옷을 빼버리고 시옷을 붙였냐? 이것은 나라의 해석, 이것을 관형어를 만들기 위해 붙인 시옷이구나. 그래서 시옷, 원래 있었던 시옷은 자음 두 개가 부딪히니까 이 중에 기존에 있었던 애가 탈락이 되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 나랑 말싸미. 자, 이때 말싸미를 보시면, 자, 현대 국어로 보면 말싸 플러스 이 형태로 지금 끊어서 적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 받침의 글자 미음을 다시 다음에 첫 소리로 적었죠? 자,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올려 적었단 말이죠. 자, 원래 현대 국어는 끊어서 적어야 될 녀석을 말싸 플러스 이로 적어야 될 거를 지금 밑에 있는 받침을 위에 첫 소리로 적었단 말이에요. 이런 적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어 적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싸미는 지금 이어 적기가 쓰였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자, 여기 주격조사 지금 이가 지금 쓰였는데, 자, 현대 국어에서는 여러분들 그 아랫부분에 해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자, 어떻게 쓰이기도 하냐면, 주격조사의 형태가 이렇게 말이처럼 이로도 쓰고, 하는 가처럼 가. 주격조사 이 가의 형태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 세종대왕 때부터 세조 때, 이때 같은 경우에 주격조사는 이 형태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앞에 받침이 있을 경우는 이때는 이 동그라미가 붙은 이를 썼고요. 자, 이모음으로 끝나 있는 체언의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생략을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 이거 제로 주격이라고 해서, 자, 여기다 다시 못 붙이니까 얘를 생략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뭐가 오게 되면, 자, 이 모음 이에 다른 모음이 오게 되면, 자, 모음이 왔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모음이 오게 되면, 이때는 뭐를 썼다? 짝대기 이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마.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갑시다. 말싸미의 경우는 어때요? 자음 받침이 있죠. 그랬으니까 이때는 뭐야? 동그라미가 붙은 이를 쓰면 되는 거고.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 공자님 할 때, 자, 공자. 자, 이렇게 썼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뭘 붙여요? 그냥 이렇게 이만 붙여서 자, 실제적으로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제. 이 형태로 지금 실제적으로 표기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모음이 오면 거기다 또 이를 또 못 붙이잖아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생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주격 조사의 형태는 이 하나밖에 없었다. 15세기 표기에서는. 자, 나란 말싸미 중국에 달할 때, 자, 중국에. 자, 현대 국어로 해석을 봤더니 뭐라고 나왔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서로 견주는 거잖아요. 비교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애는 현대 국어에 뭐로 해석이 되고, 자, 와 또는 과로 해석이 되고요. 이때 부사격, 이거를 우리가 비교 부사격 조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달알은 현대 국어에 달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 기본형이 다르단데, 여기 알을 결합하면 현대 국어에서는 달라로 이렇게 해석해서 리을로 활용을 하지만, 이것이 15세기의 경우는 좀 달랐다는 것. 자, 이때 이것은 다르 플러스 아가 결합을 하면, 이때 리을 이응형으로 활용을 해서, 자, 아래 받침에 리을을 적어주고 초성은 이렇게 이응으로 표기를 했다. 이게 리을 이응형 활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와는 서로 삼았지 아니할 때, 이때 우리 글자가 없어서 새로운 글자를 지금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랬다면, 이때 문자는 어떤 문자를 썼을까요? 이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자어를 썼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자는 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글이 아니라, 자, 우리나라 글이 없다 보니 한자를 빌어서 표기를 했더니, 서로 삼았디 아니할 때, 자, 이 삼았디라는 표현은 서로 통하다 이런 뜻인데, 의사소통이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루. 현대 국어에선 서로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서르라고 써 있네요. 자, 여기 모음 조화 현상이 지켜졌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거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자, 우리가 조금 이따 배워야 될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모음 다른 말로 중성 부분이죠. 자, 중성이 총 몇 글자가 있나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7개니까 자, 여기에서 처음에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7개, 그다음에 다시 자, 여기다가 다시 야, 요, 그다음에 유. 자, 이렇게까지 붙였어요, 지금. 자, 이거 좀 구분 좀 해볼게요. 자, 처음에 모음을 만들 때는 여기 있는 아래 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리고 가운데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요. 우리가 기본자입니다. 모음의 기본자 세 개를 가지고서 다시 모음을 만들었는데 아래아와 이, 을을 각각 합쳐가지고 아, 오를 만들고 우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는 뭐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이 기본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걸 초출자라고 합니다. 자, 한 번 결합을 해서 만들었고, 자, 초출자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결합을 하면 이게 제출자가 돼요. 제출자. 자, 요거까지 합쳐 총 몇 글자가 되는 거야? 11글자가 나오죠? 자, 여기는 요 11글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써먹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그러면 요 부분에서 위에 있는 아래아를 포함해서, 자, 아래아를 포함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아, 오, 야, 요는 약간 가벼우면서 밝은 느낌을 주고요. 거기에 비해서 아래에 있는 오, 여, 유는 약간 무거우면서 어두운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걸 위에 있는 경우를 양성 모음, 아래를 음성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모음 조화라는 것은 같은 왕성은 양성끼리, 음성끼리 결합을 하면 이거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서르라는 단어에 보시면 현대 구은 서루라고 하잖아요. 우로 써야 되는데 이걸 으로 썼단 말이야. 자, 그러면 둘 다 음성의 모음자를 나란히 썼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사마띠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기 팔종성법이 쓰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팔종성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침에 쓰일 수 있는 글자. 현대 국어는 받침에다가 어떤 걸 쓸 수 있어? 기억부터 히읗 다 쓸 수 있어. 꽃을 꺾다 꽃이 여기서 꽃이란 단어 단독으로 쓸 때 치읓 받침을 쓰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다 때 히읗을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받침으로 적을 때 이때 팔종성법을 썼대요. 기억부터 이응까지. 자, 이게 주의할 것은 야, 여기는 꼭지가 붙은 이응이 쓰였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꼭지 붙은 이응이라는 거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기억부터 이응까지 8개 자음 중에 하나로 받침을 적는 표기 방식을 활종성법이라고 하는데, 자, 사마띠는 원래 이 시옷 받침이 아니라 치읓 받침이었어요. 통하다 할 때 이 사, 맞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이게 팔종성법으로 적으려고 봤더니 치읓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를 시옷으로 적었단 말이야. 그래서 팔종성법이 쓰였다는 거. 자, 국외음화는 뭡니까? 디귿이나 티읕이 뒤에 이모음이 오면 지읒과 치읓의 형태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인데, 자, 현대 국어에서는 이렇게 국외음화가 잘 지켜지지만 여기서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현대 국어였다면 지로 적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성악기 아니할세. 자, 아니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전차로, 이 전차라는 말은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까닭, 이유란 뜻입니다. 자, 이런 까닭으로 자,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이렇게 나왔는데,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전차라는 말은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진 말이다. 지금은 까닭, 이유라는 말로 아예 바뀌어 쓰이고 전차는 쓰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죽은 말, 사오란 말씀입니다. 소멸된 말이다. 그래서 사오라고 하고요. 어린이란 말은 이때 현대국 아래 우리가 해석해 보시면
자, 이 어리석은 백성, 어리석다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리다 하면 지금 뭘로 알아듣어요? 나이가 적다로 알아듣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의미가 바뀐 단어입니다. 자, 사어와 의미 이동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이 녀석은 어리석다의 의미에서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바뀌었으니까 뜻이 이동했다. 지금도 쓰이고 있어, 어리다는. 근데 뜻이 바뀌어서 쓰였기 때문에 이거 의미 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성이 할 때 이 형자를 보셔도, 얘는 꼭지가 붙은 이응을 쓰고 있네요. 왜 그랬을까요? 음가 없는 이응이 아니라 얘는 받침이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꼭지가 붙은 이응을 쓰고, 그 다음에 뒤 부분을 이렇게 자음, 자, 우리가 주격조사가 올 때 아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백성, 자음에 이응 받침, 일이응 받침이 있으니까 뭘 써야 되는 거야? 이 꼭지가, 아니야. 이가 동그라미가 붙은 이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격조사 이를 지금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르고자 할 때, 자, 니르고자의 뜻은 밑에 보시면 말하다 이런 뜻인데, 자, 이걸 다른 말로 뭐야? 이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니은이 단어의 첫머리에 우리 현대국어는 못 와요. 자, 그랬다면 현대국어에 쓰면 너 엄마한테 이를 거야 할 때 이르다, 말하다 이렇게 좀 써야 되는데 니은을 그냥 써버렸어요. 그럼 두음 법칙이 여긴 적용되지 않은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대국어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우문의 규칙들은 이 당시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홀페이셔도 할 때, 하는 바가 있어도인데, 자, 여기 주목할 게 하나 보이네요. 바 플러스 이입니다. 자, 현대국어로 봤을 때는 주격조사 뭐로 해석을 했어요? 자, 여기서 하는 바가 가로 해석을 했죠? 주격조사 가란 말이야. 그러면, 자, 이때 우리가 주격조사 어떻게 붙인다고 그랬어? 자, 이 모음 이외에 다른 모음이 오게 되면 이 경우는 짝대기와 붙는 이를 붙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바2로 쓰냐? 그렇지 않죠. 자, 바2로 적지를 않고 자, 대신에 얘를 어떻게 적은 거야? 자, 이것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배의 형태로 적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이건 실제 애가 아니라 아 플러스 이구나. 그리고 여기 주격조사 이가, 짝대기 이, 동그라미가 없는 이가 숨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네요.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자기의 뜻을 할 때, 자, 여기 있는 이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네요. 얘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자,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저 플러스 2죠? 맞나요? 근데 이때 이 2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의로 해석이 되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관형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형태는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자, 여기서는 지금 주격조사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로 쓰였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제 뜻을 싫어. 자기의 뜻을 이건데, 자, 여기 특이한 경우가 보이네. 자음이 지금 단어의 첫 부분에 두 개가 겹쳐서 났어요. 이런 걸 우리가 어도 자음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15세기, 우리가 지금 현재 국어에서는 그냥 이것을 뒤에 있는 단어를 된소리로 발음해서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이 중세 국어에서는 이 두 개의 자음을 다 발음했다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이게 조금 힘들어요. 자, 그래서 뜻을 싫어할 때 이것처럼 뜻 플러스 을. 자, 이렇게 좀 쓰였다는 거. 그래서 어두 자음군이 쓰였다. 근데 현대 국어에선 받침에는 쓰이는데 이제 현대 여기 국어에서처럼 이것이 단어의 첫머리에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이때 이것도 우리가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여기 좀 숨어져 있네요. 그래서 원래는 뜻 플러스 을. 현대국에는 그 뜻 있죠, 뜻. 자, 아래 그 표기에 나와 있습니다. 뜻,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받침이 있을 때는 을을 쓰고요. 받침이 없을 때는 뭘 써요? 르를 쓰죠, 현대 국어는. 자, 그런데 15세기에는 목적격 조사가 좀 많았어요. 자, 알, 을.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뭐도 있고, 랄, 를. 자, 이렇게 네 가지 형식. 크게는 리을 하나 쓰는 다섯 가지 형식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때 알과 을은 뒤에 앞에 받침이 있을 때, 자음으로 끝나 있을 때 알, 을을 쓰는 거고,
자, 그러니까 받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를 쓰면 됩니다. 자, 감을 먹다 할 때, 현대국어는 감. 있으니까 을을 쓰죠? 그리고 사과를 먹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받침이 없으니까 르를 쓰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거에서 더 나가서 체온이 마지막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달렸었는데, 자, 양성의 경우이면서 받침이 있을 경우는 아를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받침이 없는 양성일 때는 라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있는 것 을은 뭐가 될까요? 음성일 때 각각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해서 썼단다. 되게 복잡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다 통일해서 그냥 이 두 가지가 통일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럼 무슨 적기가 되는 걸까요? 원래 받침이 밑으로 와야 되는데 이 녀석이 다음 조사 단어에 첫머리를 왔으니까 이어적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적기가 주로 쓰였네요. 자, 실어라는 말은 지금 이건 어떻게 됐어? 이것도 사용되고 있지 않죠? 능의로 해석을 하는데, 자, 이 녀석도 그럼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사어가 되겠네요. 현재는 소멸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표디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기도 디귿 다음에 이모음이 왔으니까 자, 국외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못할 놈이 하니라. 자, 놈이도 정리해 봅니다. 놈. 지금 여러분들 놈이란 말 쓰면 좋아할까요? 기분 상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비속어로 쓰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 놈은 뭐로 해석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사람으로 해석을 했네. 일반적인 사람 모두를 가리켰네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자, 사람이란 뜻보다는 이게 비속어로만 쓰이니까 의미가 줄어들었죠. 이것도 의미 축소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플러스, 자, 주격조사 여기는 뭐가 붙을까요? 아까 주격조사 형태 이 중에서 동그라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놈. 받침이 있으니까,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동그라미가 붙은 주격조사 이가 와야 되겠죠. 원래 이렇게 왔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어 적기를 하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하다라는 말은 지금 현대 국어의 많다의 뜻인데, 자, 이때 하다의 의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때 이것은 여기다 참고로 해서 써드릴 텐데, 자, 어떤 행위를 하다 할 때 이 하다와 이 하다, 자, 모음 여기 있는 아가 붙은 하다는 의미가 달랐어요. 자, 이때 지금 본문에 쓰여 있는 한이라 하다는 많다의 뜻이고요. 자,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 할 때는 아래 아를 붙이는 하다를 썼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달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내 일을 위하여 할 때, 여기도 나 플러스 인데, 자, 이때는 왜 짝대기 이만 붙였을까요? 동그라미가 없을까요?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라는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때는, 자, 이게 동그라미가 안 붙는 이를 쓰는 주격조사를 썼습니다. 내가 일할 위하여, 자, 여기 제가 이것도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자, 이 녀석도 지금 여기에서 자, 음가가 없는 이음을 붙였죠?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공고, 정은식, 한자음 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윙하여로 해석하면 안 되고, 위하여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어여삐 여겨라고 나왔는데, 자, 어여삐라는 말은 지금 현대 국어는 뭐야? 예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이때는 가엾다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불쌍히.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것도 그러면 불쌍이란 뜻이었는데 이것이 예쁘게로 바뀌었으니까 의미의 이동의 단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여삐 여겨의 뭐가 아직도 여기에도 이렇게 니은이 그대로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아직 두음 법칙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거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써먹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일단 스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가 물 좀 주세요. 불이 났어야 할 때 의예요, 우예요? 현대국어는 미음, 비읍, 피읍 다음에 쓰는 물, 불, 풀은 우로 씁니다. 현대국어는. 근데 과거에는 이게 의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로 쓰는 것은 우리가 원순 모음화가 일어났다. 근데 여기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8글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데, 자음과 모음 28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자음 17글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아래 보시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14개에다가, 자, 열인 히읗, 반치음, 그다음 꼭지가 있는 예디음, 요거까지 합치면 17개의 자음을 만들었고, 자, 모음 11글자 만들었다고 그랬죠? 아까 모음, 이 중성자 어디 있었어요? 오른쪽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쓰인 아래 아부터 해서 그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까지 포함한 이게 바로 11글자입니다. 그 다음 17글자, 그 다음에 모음 11글자, 총 28개의 의문을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자,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예외적인 것도 많았다. 여기 있는 요거, 이응이 두 개가 같이 쓰이거나, 자, 이렇게 순경은 비읍, 이런 의문들은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없죠? 근데 초성의 여기 있는 이응이야 어차피 이거는 그냥 이응, 니응 두 개를 갖다 붙여서 써서 만들었다고 쓰면 되겠지만, 여기는 순경은 비읍의 경우는 어때요? 없어요. 이런 자음이 우리가 만든 28개 중에 예외적으로 쓰인 자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합니다.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자, 맹갈다. 여기에 오가 지금 하나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데, 이 오를 왜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앞에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만들었다요. 자, 1인칭 주어의 경우에 이때 오라는 선어만 어미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1인칭을 나타내는 주어가 어디 있기 때문에, 자, 나라는 주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라는 선어만 어미가 붙었자.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게 28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하여금, 자, 백성들로 하여금, 자, 수비니경. 자, 수비는 쉽게 익혀서, 자, 여기도 익히다. 자, 여기 니은이 지금 이 몸 앞에 쓰였네요. 자, 이거 두음법칙, 니은이 그대로 쓰였는데 이것도 두음법칙 적용되지 않았고, 날로스매, 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할 때 쓰다. 기본형이 쓰다입니다. 사용하다 할 때 쓰다인데, 자, 여기도 뭐가 보입니까, 지금? 자, 자음군이 일단 보이네요, 지금. 자, 그리고 쓰다 플러스 여기 애라고 해놨는데요. 자, 예전에는 현재 국어에서는 우리가 응원의 어간에다 기를 붙여 명사형 어미를 만들어주는데, 명사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옛날에 15세기에는 옴하고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양성에서는 옴을 쓰고, 음을 썼는데, 아까 우리 모음조화 했었죠. 자, 쓰라는 것은 뭐기 때문에, 자, 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음성에 쓰였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중에 음을 쓴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야 모음 조화가 맞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 체언과 조사 사이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모음 조화를 잘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에 수맨데 자, 이때 의하고 우는 어떻게 돼버려요? 두 개가 지금 맞물려 버리잖아요. 모음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의가 탈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의는 이렇게 탈락이 됐고, 그 다음에 음이 올라와 버렸네요. 자, 음이 와서 붙었고, 자, 뒤에는 또 뭐가 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 미음은 누구한테 줘야 돼? 자, 얘는 얘한테 넘겨서 이어적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15세기 이때 국어는 거의 이어적기 표기가 주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는 이렇게 모음자를 지켜 썼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음성이 왔기 때문에 앞에 으라는 음성 때문에 음이라는 음성의 지금 명사형 어미를 썼다. 자, 그 다음 편안케 하고자 할 때, 자, 여기도 지금 하늘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부분은 뭘까요? 자, 편안을 안자입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음가 없는 이음을 붙이는데 이때 한자어이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의 초성을 지금 맞춰서 쓴 거죠. 이것도 동국 정의시 한자음 표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이것도 따람 플러스 인이란데 자, 이어적기가 보이고 이 부분에서도 뭐가 보인다? 자, 이렇게 지금 어두자음군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내용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이게 언제 1459년 월인석고에 실린 15세기 표기라고 했고, 자, 밑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자,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 자, 우리 말이 중국과 달라. 그래서 한자라는 문자로 통일이 안 돼. 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뜻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대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서 새로 28글자의 자음 모음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써서 편하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 훈민정음을 만든 취지를 밝힌 글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서로 견주어서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 부분에 자주정신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백성들을 위해 이걸 가엾게 여겼다. 이 부분에서 애민정신. 자,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자. 여기 창조.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창조정신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편하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 실용정신. 자, 이게 우리의, 자, 훈민정음 창제의 4가지 정신, 이거 순서대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